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육지와 섬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크기를 기준합니다만 그 크기라는 것의 한계는 누가 정합니까? 제주도는 작아서 섬일까요? 그렇다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워낙에 커서 대륙이라 부릅니까? 섬이건 대륙이건 바다 아래로는 전부가 연결된 하나의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표면일 뿐이죠. 그런데도 섬처럼 고립되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덩치 큰 존재들이 마구잡이로 밀쳐대는 바람에 10년 넘도록 거리에서 외칩니다. 우리 모두는 섬이고 대륙이며 육지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기득권과 자본, 공권력과 야합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저희들이 그동안 옹호자들, 올해의 명판결 등등 해서 외롭게 싸우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억울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섬과 섬을 잇다. 역시 또 외롭게 싸우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르포 작가로 이 책에 참여하신 이선옥 선생님하고 사파 만화로 참가하신 유승아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미녀들과 함께 제가 가슴이 뜁니다. 내용을 들어도 가슴이 뛸 것 같은데 두 개 뛰는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쌍용차 밀양, 재능교육, 콜트, 강정. 저도 정리해고당한 입장입니다만 이게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또 악플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혼나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작년 10월 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가. 그냥 갑자기 저도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에요. 방송은 그 전부터 이렇게 회사 끝나고 와서 밤에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두 분이 보시기엔 제가 좋아 보이겠지만 예, 아주 조증이에요. 언제 울로 갈지 모르는. 노동조합이 없었나요? 있는데 몇 명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말하자면 치사한 꼴 보이지 말고 좀 멋있게 가지.
기술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본문 얘기하겠습니다. 자, 섬과 섬을 잇다. 저는 제목부터 굉장히 찡했어요. 섬과 섬을 잇다. 저도 섬이라서 그런. 저는 그냥 암초지만. 쌍용차, 밀양, 재능. 우선 한 가지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 주시죠. 이선옥 선생님이 하나. 예. 네. 제가 작업한 사업장은 예, 콜트콜텍 이야기고요. 예, 예. 이제 지금 8년째 싸우고 있는 곳인데, 예. 이제 콜트와 콜텍이라는 이제 기타를 만드는 예.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장이 폐업을 하고 그 폐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다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해서 이제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예. 이제 뭐 법정 투쟁뿐만이 아니라 길에서 농성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예.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모든 법정 싸움은 끝이 났어요. 콜텍의 경우. 예. 콜트가 있고 콜텍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다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싸우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들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가 일단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예. 안 되는 불안정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노조에서 금속노조라는 이제 상급단체가 그렇게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긴급생계자금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끝이 나고 그거는 복직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인데 그거는 이미 예전에 끝났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CMS 모금도 하고 뭐 물건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고자 몇 명이 농사를 지어서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서 조금씩 보태고 이런 식으로 근근히 눈물게 없네요. 네, 그렇게 이제 생계라기보다 생존을 그냥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물론 지금 세월호 문제도 있어서 그 유족분들 이제 워낙 슬프니까 내 새끼 죽었는데 내가 돈 벌면 뭐 할 것이냐. 저도 아들 둘이나 있는 부모로서 공감하지만 그래도 또 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형이나 누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살죠? 그러게요. 책을 보시면 왜 그렇게 계속 사시는지 그분들 얘기하고 저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제도나 마음이 놀랄 정도로 없다는 것에 굉장히 절망스럽죠. 제가 알기로는 코롱 유화가 국내 최장기 말하자면 분쟁기잖아요. 예. 제가 코롱에 다녔습니다만.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게 월급쟁이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비전이나 이런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장님이 나한테 이식한 비전이에요. 절대 그게 내 비전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계속 이 회사가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회사에 오래 다니신 수십 년, 20년 이상을 임원으로 근무를 하신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혜택도 받으셨고 물론 그분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랬지만 그런 분조차도 오너가 아니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때가 되면 갑니다. 그분도. 그분이 오비 모임에 와서 그랬대요. 나는 회사가 내 건 줄 알았어. 그분조차도. 그러면 자기 게 아닌 게 분명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이 회사가 내 게 아니고 비전이니 뭐니 뭐 10개년 계획 뭐 이런 게 물론 냉소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모양이에요. 젊은 친구들 보면 어떤 데 보면 하도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도 공산당 같아. 자기 회사 사장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근데 회사도 늘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늘 종업원 교육 이렇게 하잖아요. 예, 주인 대접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제 종업원으로 부릴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칠 때는 굉장히 냉혹하거든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저 15년 근무했는데 일주일 시간 받았어요. 네. 일주일 안에 들고 나가. 회사 아이디 자체가 없어집니다. 게시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하시죠. 네. 저도 이선동 선생님 글 중에 문자 해고라는 말 듣고서 문자로 저희는 옵니다. 만화가니까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네. 그 감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15년 다니셨다면 만약에 예. 직장 생활 다는 27년은 했죠. 근데 진짜 문자 하나로 해고된다는 게 사람이 너무나 허탈할 것 같더라고요.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납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27년 만에 퇴근 뭐 이런 글들을 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게 이제 여의도 현장에 있었는데 여의도 수출입은행 현장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차를 나가는 방향으로 대놨어야 되는데 후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차를 대놨던 거예요. 마지막 짐을 들고 나오는 날. 그래서 직원들한테 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별하지 말자. 안녕이라고 못하겠어서 여기서 이별하지 말고 밥 먹으러 올게. 며칠 있다가야 좀 정리 좀 해놓고 올게. 미안하다. 되게 현장 지금 이 엉망인데 내 잘못 아니지만 미안하다. 그러면서 후진으로 이렇게 차를 빼게 되는 바람에 인사도 못하고 멍하고 서 있는 직원들하고 한참을 쳐다봐야 됐어요. 물론 한참이라 봤자 한 20초 됩니다. 잠깐 20초 이렇게 나오는 건데 20년 같았어요. 저는 그 후진하면서 직원들과 마주쳤던 그 순간들 그거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27년을 바쳐서 어쨌든 노가다판에서 일을 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신 이선옥 선생님이나 유성학 작가께서 작업을 하신 이 책에도 저 얘기는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부사원이었고 대기업 간부사원이었고 어지간한 대우를 받고 다니다가 회사 어려우니까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확 쓸려 나온 경우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네. 끔찍합니다. 제가 자꾸 떠들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적어뒀어요. 다음에 만화의 한 장면으로. 왜 그러세요? 쌍용차 밀양. 다들 참 그렇습니다, 진짜. 쌍용차가 지금 25명째인가요? 네. 그냥 25명이라고 밖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니까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자꾸 제가 얘기합니까? 말씀들 좀 하세요. 저 흥분합니다. 저희는 만화가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글 작가들이 이렇게 결합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학교에서 노동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은 상태고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문제부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상황을 잘 모르는데 글 작가들께서 이렇게 이번에 결합이 돼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밀양을 했기 때문에 노동 현장은 아니었지만 다른 작가들, 다른 만화가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루포 작가들의 힘이 저희가 전혀 몰랐던 한 그 세계 너무나 당연한데도 모르고 배우고 이거 없이도 살아왔었던 만화가들이 글 작가들 덕분에 이렇게 많이 깨우치게 돼서. 현장에 이렇게 같이 가보시거나 가서 인터뷰를 같이 한번 해보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나요? 요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잘 다녀보지 못했다가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너무 좋은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섬섬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이 나옴으로써 문제가 조금도 해결이 된 게 없고 이제 여기 계속 이거 잠깐 마무리 멘트가 돼버렸는데 밀양 같은 경우만 해도
다니고 만화책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저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저희도 비로소 마음이 더 한층 더 들어가게 됨으로써 다녀오지 못하면 거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걱정도 되고. 자꾸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책이 끝난 거면 다른 작업 같으면 저희는 이제 다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만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책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더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탈고를 해서 이제 출판사 인쇄소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말하자면 지옥의 문을 막 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끝난 게 아닌 지금 그렇게 느끼셨다고 했듯이 예. 밀양이라는 지옥의 문을 비로소 여신 거죠. 예. 지옥 문은요, 대한민국에서는 한번 열리면 닫히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문은 열게만 돼 있어요. 닫는 기능이 없어요. 아울러서 섬과 섬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괜히 다도해가 아닙니다. 다도해. 대한민국엔 워낙 섬이 많아요. 워낙. 그죠? 그런데. 우리보다 섬이 많은 1200개나 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도 우리보다는 안 돼.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긴 해도 저는 우리보다 낫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나요? 그러니까 이선옥 선생님. 네, 아니, 섬과 섬이 저희가 이제 섬과 섬을 잇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고립돼서 섬처럼 싸우고 있는 곳들을 이어보자 이런 이제 뜻이었는데 사실 유승환 쌤 말처럼 저희 작가들끼리도 사실은 이제 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좋았던 게 우리도 서로 몰랐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늘 이제 저희가 갈급했던 건 저희가 이 노동 문제나 이런 장기투쟁 현장에 대한 글을 사실 계속 써왔지만 이게 늘 얘기가 너무 박복하잖아요. 박복하고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외면하고 싶은 얘기들이거든요. 감정소리가 많잖아요. 그 사연들은 다 다른데 원근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보는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증 난다고 할까? 피로를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 안다고 여기거나 혹은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저희가 이제 벽 같은 걸 느꼈어요. 이걸 어떻게 차고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만화인 거죠. 만화라는 매체가 갖는 전달력. 그거는 이제 되게 쉽게 보이고 읽히고. 친근감도 일단.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만화로 엮어내면 참 좋겠다. 근데 만화가 가진 그 지면의 한계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은 글로 좀 더 보완을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나면 어떨까.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화랑 글로 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도인데 첫 시도라서 좀 부담이 있었지만 되게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사회가 나아지지. 사실 지금 우린 왜 이러고 삽니까? 뭐 바꿔야죠. 칼자루 진 사람이 꼴쩍도 않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밑에 세대들한테 자꾸 읽혀서 얘네들의 사고를 좀 바꿔놓으면 좀 당장은 아니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 권장도서 이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출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뭐 청소년 필수 교양도서 이런 거에 좀 들어갔으면 이제 학교별로 좀 배포가 되고 그래서 만화를 보고 좀 낚여서 들어와서. 근데 이런 질문 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만화가 청소년 교양도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에서요? 저희는 중학교에 만화방송 나갔었는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원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그 돈 정부에서 나와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모른 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것도 청소년 권장 도서도 참 좋지만 일단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서 목록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다면
모든 도서관에 보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사서들 눈에 띄고 이게 목록에 들어가야. 일단 목록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봅니다. 검색도 하게 되고. 또 만화 쪽에 분류될 거 아니에요. 만화에 시읒 항목에 들어가든 아니면 만화 자체도 또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거기 어디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도서관에 보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다른 어떤 기부가 있다고 하면 한 2,000여 부 정도를 깔면 제 생각에는 적어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권장도서에도 한 2,000부 깔죠. 2,000여 부 까는데 그거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속속들이 늘려면 누군가 이제 좀 후원을 해주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청취하신 분 중에 후원자가 좀.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뭐 한 사람당 10권씩 아니면 우리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기.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동네 한 곳씩.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뭐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뭐 필요하다면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혀야죠,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선옥 작가님 지금 제가 이렇게 뵙기엔 굉장히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닥치는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표정이 편하셔서 참 다행이에요. 감정 소비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정말. 뭐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화도 나고 그렇지만 잘 빠져나와요. 그렇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름의 이제 그런 걸 컨트롤하는 이제 노하우가 있죠. 감정 밸브가 미제인가 보다. 그죠? 감정 밸브가 미제니까 이렇게 탁 닫고 열고가 되지. 저는 국산이라 잘 안 돼요, 그게. 조금 처음에는 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때론 냉정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거기에 몰입돼 있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매몰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람들 그냥 이 책을 보는 사람은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무슨 내용일까 할 때. 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제 고민인 게 되게 선악 구도나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뭐 동정이나 호소하고 이런 식의 글쓰기가 저희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여기 현실을 알려야 될 때 사람들의 그 지지를 빠른 시간 내에 확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최대한 불행한 모습을 부각시키거나 이제 그렇게 호소하게 되는 이제 어쩌면 쉬운 선택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니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비참하지 않은 상태 해고자이다 하더라도 이 해고가 되게 부당하다고 하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바른 거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대기업에 뭐 말하는 귀족 노동자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고됐어도 사실은 그 해고가 부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조건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제도의 문제를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귀족 노동자까지는 아닙니다만, 물론 저는 건설회사, 건축을 전공한 건설 기술자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그 귀족 노동자에 가까웠어요. 그죠? 어쨌든 대기업에 다녔던 대기업 간부 사원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귀족 노동자라고 규정을 하고 욕을 하지 말고 나머지 사람도 다 귀족 노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는 다 귀족이 돼야 맞는 거예요. 왜 귀족 노동자라고 욕을 하고 손을 긋습니까?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삶의 조건을 계속 하향평준화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사실은 말아야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만큼을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를 정규직 노조를 비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같은 임원급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어도 그 해고는 부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글을 좀 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제가 정년이 늘어난 첫 세대거든요. 네.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나 남았는데 제대로 따지면 9년 남았는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회사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첫 세대를 다 잘라버렸어요. 선례를 남기기 싫은 거죠.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부당하죠.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보시기에도 저 멀쩡해 보이죠. 네. 충분히 아직도 일하게 생겼죠. 20년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합니까? 서글퍼지네요. 가장 가슴 아픈 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속상했던 일들이네요, 이게.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이렇게 인사말 비슷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어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송가섬을 이따 투 작업을 다시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서 못 다룬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사서 읽어주시고 저희 이 작업이 하여튼 필요 없는 세상에 올 때까지 저희 열심히 기록하겠습니다. 유성아 작가님도 뭐 마찬가지. 예. 저희 만화가들은 또 이렇게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참 배우는 게 많아서 계속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좀 더 의미 있는 만화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쌍용차, 밀양, 재능교육, 콜트 등등 다 아프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열손가락을 깨무는 기분이죠. 저도 모 회사에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했거든요. 나이 손으로 나왔고 일주일 기한 받았습니다. 후배들한테 민망한 꼴 보이지 말고 깍깃하게 나가라. 왜 나왔죠? 일주일 더 버티다가 답변했습니다. 아침밥 굶으면서 새벽같이 출근하던 직장이 이렇게 또 돌변하는구나. 가슴이 무너졌죠. 저는 퇴직금 받았으니까 당장은 견딥니다만 그거 다 떨어지면 가장으로서 또 심각해집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요. 재취업하라고요. 말은 쉽습니다. 기술자인데 어디 또 못 가겠습니까? MB 스타일로 눈높이를 낮춰봐라. 그것도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그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또 제 사연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책에 실린 사연들보단 제가 덜하지만 충격은 비슷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나 권력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연대하지 않는 개인은 저들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어깨를 거는 심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